때는 2013년 10월 부산경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보낸 사람은 청송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수감자였어. 거기 보면 흙바닥에 동그라미가 돼 있지. 여기 있네. 뭐라고 써져 있어? 홈? 홍씨 성을 가진 홍시성을 가진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 묻혀 있다. 그 홍씨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야. 이름은 홍석동. 나이는 30이고 평범한 직장인이야. 3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긴 후에 행방불명됐어.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솔직히 여기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근데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요 마닐라 공항? 마닐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 가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 엄청 디테일하잖아. 이 목적지가 어디냐? 홍석동 씨 시신이 묻힌 집이야. 근데 어떻게 이 편지 쓴 사람은 이렇게나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얘기는 깜빵 동료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 당장 확인해 봐야지. 그치. 근데 여기가 어디다? 현재? 마닐라. 일단 필리핀 경찰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서 이 약도대로 그대로 가봤대. 그다음에 첫 번째. 네, 첫 번째 바리케이트를 잘한다. 왼쪽 종아리 뺍니까? 싹다 있어요. 모습이 너무 처참하지. 손발은 묶여 있고 얼굴에 두건을 쓴 채로 엎드린 자세. 치아 대조 결과 홍석동 씨가 맞아. 그는 왜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여기 묻혀 있을까?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2011년 9월 추석이야. 석동 씨는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났어. 혼자서. 휴가 사흘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어때? 막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 근데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여기 여행을 와서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얘가 미성년자라면서 그 집 가족들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만 입금 시켜주면 된대. 엄마한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야. 석동 씨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었대. 그래서 그래 모른 척 해주자. 그래서 일부러 돈 보내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계셨대. 그래도 마음이 자꾸 쓰이잖아. 아 불편하지. 이게 해결이 잘 됐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석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 나 안 받아. 그 다음 날에.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래서 아침에 한 9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딸한테. 그러면서 내가 받으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 어떡하지?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빠가 그 비행기를 안 탔어 이러는 거야. 가족들이 이거 어떻게 써? 완전 환장할 노릇이지. 애가 타지. 이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 자, 그랬더니 이걸 보내왔어. 은행 CCTV. 근데 이게 뒷모습이라 긴가민가 한 거야. 얼굴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바로 그때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떠올라.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일단 은행과는 완전한 동일이냐. 근데 이 공항 CCTV에 찍힌 남자는 석동 씨가 아니야. 1,000만 원 뽑아간 사람이 홍석동 씨가 아니야.
이 사진의 출처는 어디냐?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필리핀에서 벌어진 연쇄 납치 사건을 추적한 내용에서 자, 사진 속 이 남자가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 일명 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대. 뚱이. 이 남자는 필리핀 납치 강도당의 막내. 4년에 걸쳐서 납치 행각을 벌여왔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피해자의 대부분은 20, 30대 남성이었고 또 혼자 필리핀에 놀러 간 사람들이었어. 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놈들 수법에 패턴이 있어. 자, 이 피해자들도 여행 준비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어. 그랬더니 쪽지가 날라오는 거야. 아, 저는 필리핀 교민인데요. 휴가가 겹치네요. 일정 맞으면 맥주나 한잔 하죠. 상황 보고 연락하자 그랬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호텔 가서 막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 아, 잘 도착했어요? 저 쪽지 보낸 사람이에요. 네. 가볍게 맥주 한잔 어때요? 그럴까요? 그래서 만났어. 인상도 아주 썩은하고 뭐 털털한 동네 형 같은 스타일이야. 오늘은 피곤할 테니까 호텔에 가서 푹 쉬고 괜찮으면 내일 같이 여기 시내 관광 갈래? 자, 다음 날이 됐어. 동생 내려와. 호텔 앞이야. 당연히 내려갔지. 내려갔더니 승합차가 한 대 딱 서 있어. 운전석에 남자 한 명. 친한 사장님이래.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주겠다. 스르륵 뒷문을 열어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그렇게 차는 출발해. 남자 2명이 서 있네. 아니, 저기 쟤네들도 여행 온 애들인데 오늘 같이 가기로 했어. 괜찮지? 그렇게 남자들이 한 차에 탔어. 바로 그때 그리고 머리에 촥! 이 새끼 고개 숙이고 머리 박아. 갑자기 앞 옆에서 주먹이 막 나가. 이놈들 죄다 한패인 거야. 바로 그놈들의 놈들의 아지트.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야! 옷 다 벗어. 머뭇거리면 바로 발길질하고 그리고 눈에는 테이프를 칙칙 감고 손에는 수갑 채우고 발에는 쇠사슬을 칭칭 감아서 우린 악마야. 너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네 목숨값은 5억이야. 만들어 와. 저기 5억은 무리예요. 그래?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호텔에서 짐을 싹 빼왔어. 이 피해자의 여권, 노트북, 지갑 다 뺏기고 이제 신용카드 비번 뭐야? 현금 서비스 받고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다 받아.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거의 은행 직원이야. 이게 끝이냐? 아니야. 돈 나올 때가 더 있다는 거야. 가족. 전화하래. 시나리오도 다 준비돼 있었어. 필리핀 여자애랑 하룻밤을 보냈는데 미성년자라는 거야. 합의금이 필요해. 홍석동 씨의 스토리. 바로 옆에서 왜냐면 총칼을 던고. 야, 이 새끼들 진짜. 600만 원을 뜯긴 사람도 있고 많게는 7,900만 원까지도 뜯긴 사람이 있어. 근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와. 일당들은 카메라를 세팅해. 성관계를 하래. 약점 잡아가지고 신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눈앞에 뭘 싹 들이밀어. 항공권. 한국 가는 티켓이야. 그리고 공항에 배웅까지 해줘. 뭐야? 마치 그 첫날 만났던 친한 형님처럼. 뭐야? 그냥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줄 게 있대. 이거야. 망고? 자, 이걸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동생 갖다 줘. 예쁘게 생겼더라. 너의 가족, 친구, 집 주소, 회사 이름 알고 있어. 그래도 용기 내서 신고한 분들이 있었어. 자, 곧바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어. 하지만 쉽지가 않아. 이놈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정말 뜻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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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단서가 나와. 뭐야? 지문. 맞아. 건망고 박스에서 지문이 나온 거야. 쪽지문. 바로 감식에 들어갔지.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왔어. 경찰청이 발칵 뒤집혔어. 왜? 지문 주인이 바로 어마무시한 인물이야. 누군데? 이름은 최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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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범이야. 한국에서 지명수배 중인. 그렇지. 어떤 사건이냐? 2007년 7월 9일 경기도에 있는 사설 환전소야. 그날따라 이 환전소 사장이 늦게 출근해. 왜냐? 타이어가 펑크 났거든. 타이어 펑크 난 거 어쨌든 좀 조치를 취하고 부랴부랴 이 사장이 사무실에 도착했지. 근데 뭔가 이상해. 바닥이 흥건해. 뭐가? 피가? 그리고 여직원이 쓰러져 있는데 잘 보니까 양손은 묶여 있고 목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어. 자, CCTV를 확인을 해봤어. 근데 이상한 남자 둘이 찍혀 있는 거야. 수사 끝에 용의자를 찾아냈어. 자, 신문을 든 이 남자 김종석. 헬멧을 쓴 이 남자 김성곤. 근데 너무 늦은 거야. 왜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거든. 얘네 둘 다? 그치. 그때 같이 출국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바로 태세요. 최세용. 최세용. 최세용 두목이야. 환전소 살인 사건의 기획자고. 그리고 김종석, 이 사람이 부두목. 김성곤은 행동대장. 출국하고 필리핀에 가서 연쇄 납치 강도를 한 거야. 이놈들이 어떤 짓까지 했느냐? 석동 씨가 실종 상태였을 때, 아직 뭐 사망이 확인 안 됐을 때, 부두목 김종석이 전화를 했대. 어디에? 석동 씨 어머니한테. 직접. 여보세요. 예.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때라도 찾아가세요. 뼈. 아, 1,000만 원 준비해서 모두 달라고 준비하세요. 달라. 아저씨가 이 전화 받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응? 네, 주십니다. 연락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종 사건이 아니야. 명백한 살인 사건이지. 한국과 필리핀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어. 시동돼. 근데 다행히도 일당들이 하나 둘씩 검거가 됐어. 먼저 김성곤, 그리고 뚱이가 검거가 됐어. 그리고 얼마 뒤엔 부두목 김종석까지 검거가 됐어.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 이 김종석이 김종석, 부두목. 필리핀 유치장에서 자살을 한 거야. 자, 이제 남은 건 누구야? 두목. 최세요. 최세용 잡아야지. 끈질긴 추격 끝에 태국에서 검거가 됐어. 최세용이? 잡혔어. 홍석동 씨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강조했지만 최소한 뭐 지킬 거면 죽이지 않는 거야. 얘도 배당이 없다 그지?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거 김종석이가 개인 플레이한 거다. 넘기는 거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다 그 얘기뿐이야. 홍석동은 모른다, 난 누군지.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 바로 그때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야. 아까 처음에 보여준 바로 그 편지. 자, 그 편지 누가 보냈다고 했지? 수감자가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지? 딴 사람 얘기를 듣고 그 깜빵 동료가 누구냐? 뚱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듣고 쓸 수가 있었냐? 그 수감 동료한테 홍석동 씨 죽인 얘기를 꺼내더래. 그러니까 그 수감 동료가 아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니네 아지트잖아. 언젠간 들켜.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완전히 없애줄게. 이 말에 뚱이가 그냥 홀랑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약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거지. 이 석동 씨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지. 그런데 석동 씨 시신이 있던 그곳에 이 석동 씨가 묻혀있던 그곳에 석동 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응. 여행 캐리어들이구나. 이렇게 수많은 캐리어들이 나왔구나. 이게 다 그 아지트에서 나온 거야? 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해야 하잖아. 근데 최세용, 김성곤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 얘는 태국에 있고 얘는 필리핀에 필리핀 있고. 교도소에 있잖아. 그치? 이렇게 수감돼 있어. 징역 다 살 때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돼. 수사고 뭐고 그냥 올스타. 범죄인 인도조약. 그렇지. 범죄인 인도조야. 범죄인 인도조약.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둘 다 다행히 범죄인 인도조약이 돼 있구나. 돼 있어. 응. 최세용 김성곤의 인도를 허가한다. 허가한다. 근데 임시 인도 방식이야.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보내는 드릴게. 하지만 얼른 수사하고 재판 끝나면 돌려보내라. 왜? 자기네 법 집행이 먼저다. 자, 지난 2017년 최세용, 김성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뚱이는 징역 22년이 확정됐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응? 응?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더 있어. 오빠가 직업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앞뒷면 스캔해서 보내면 오빠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최세용, 김성곤 어떤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했지? 범죄자 인도조약. 근데 그게 임시 인도잖아. 단 임시 인도. 다행히 태국 정부는 얘기가 잘 돼가지고 최세용은 완전 인도. 완전 인도. 근데 김성곤은 아직도 임시 인도인 거야. 내년에 필리핀으로 재송환될 예정이야. 이대로 만약에 김성곤이 필리핀에 가지? 그럼 이제 영원히 이건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절대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야. 철한 씨가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놈들은 여러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만든 놈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신문 방송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각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목표는 뭐냐?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테러 발생! 사람들이 막 깔려있어. 피가 막 흥건이 보여. 지옥이잖아.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와, 이게 끝이 아니야. 폭탄이다, 엎드려. 지금부터 그놈들을 찾아갈 거야. 자, 우리 꼬물이 여러분, 꼬꼬무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책까지 나왔습니다. 방송을 내보낼 때 우리 녹화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또 걷어내야 되는데 그 아까운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방송으로 보실 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꼬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이 책까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은 것들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